어느 맑은 가을 아침, 해는 따사롭게 떠올랐고 경쾌한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행 나무 거리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아메리카노의 향긋함에 빠져 있었다. 카페 한 구석에는 유난히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30살의 정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비타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수현은 지난달부터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건강 보조제를 통해 조금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주변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다양한 비타민을 복용 중이었고 때로는 서로 다른 비타민의 효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 결국 수현도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비타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싶어졌다.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한다면 나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잡지를 펼친 수현은 비타민의 모든 것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한껏 눈을 크게 뜨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기사는 비타민의 역할과 종류를 설명하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특히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라는 점도 설명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비타민 A, E 등이 눈 건강과 피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연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언제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느냐였다. 기사는 식사와 함께 비타민을 섭취해야 몸에서 더 잘 흡수된다는 일반적인 권고 사항부터 특정 비타민은 공복에 섭취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까지 꼼꼼히 다뤘다. 예를 들어 지방에 용해되는 비타민 A, E, K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몸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된다고 한다. 반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와 B군은 물과 함께 공복에 섭취해도 효과적이었다. 수현은 기사를 읽으며 점차 명확해지는 비타민 섭취법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기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싶어졌다. 결국 수현은 직장 근처의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약사는 친절히 비타민의 종류와 각 종류에 맞는 섭취법, 그리고 자신이 처방할 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 제품을 추천해 주었다. 약국에서 나오는 길, 수현은 드디어 자신만의 비타민 섭취 플랜을 세웠다. 아침에는 비타민 B군과 C를 공복에 섭취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 D와 E를 복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또한 매일 아침 조깅을 통해 햇빛을 쬐는 시간을 확보하여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계획도 세웠다. 이후 몇 주가 흐르고 수현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업무 집중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인다는 칭찬도 여러 번 들었다. 그녀는 이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이제야 자신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첫걸음을 뗐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수현의 이야기는 비타민에 대한 단순한 정보 조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사랑하는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줌을 그녀는 몸소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녀는 미래에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에 건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할머니 김씨였다. 그녀는 항상 마을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하던 5가지 필수 습관이 있었다. 1.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 할머니 김씨는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기를 좋아했다. 아이들에게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을 권장했다. 그녀는 충분한 수면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머리도 맑게 해준다 고 강조했다. 2. 균형 잡힌 식단 먹기. 할머니 김씨의 집 정원에는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권유하며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규칙적인 운동. 할머니 김씨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공원에서 운동을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간단한 체조와 걷기를 즐기곤 했다. 그녀는 운동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단다 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4.
물 충분히 마시기. 김씨 할머니는 물병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단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실 것을 강조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 그녀의 조언이었다.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할머니 김씨는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것에도 즐거움을 찾아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란다 며 그녀는 매일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할머니 김씨의 가르침은 단순한 것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비록 긴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같은 존재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지하에 사는 한 남자는 햇빛을 피해 살아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고층 건물에서 일을 하던 중 실수로 난간을 넘어 떨어지는 꿈을 꾸고 깨어난 이후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가 살고 있는 방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비타민 D 섭취의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낮 시간 내는 외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은 방법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였다. 민수는 기뻤다.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강화 우유와 같은 식품들이 그 해결책일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식료품을 주문하고 이러한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영양적인 섭취 방법을 찾던 중 그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수는 다양한 브랜드의 비타민 D 보충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그 제품은 정제 형태와 액체 형태 모두 제공되었으며 민수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차 한 잔과 함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보충제만으로는 비타민 D의 필요를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심했다. 의사는 민수에게 햇볕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용 UVB 램프를 추천했다.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램프는 햇빛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며 피부에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게 해준다. 민수는 이 램프를 구입하여 매일 10-15분씩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민수는 마치 햇볕을 쬐고 온 듯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건강은 크게 향상되었고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이제 그는 비타민 D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수는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지하 세계에 갇힌 듯 했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햇빛을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도전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햇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쏟아지는 업무에 지쳐갔고 스스로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점점 더 커졌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명상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나는 명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한 곳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이곳에서는 매주 무료로 명상 모임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초심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다. 나는 이 모임을 처음으로 접했고 명상의 기본 자세인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는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오늘 할 일 목록, 어제의 실수,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명상을 하라는 것인지 잡생각을 하라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강사의 지도에 따라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내 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나가자 생각들이 하나 둘씩 흐릿해졌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 말이다. 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차분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초기 단계라고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라니 생각보다 심오한 철학이 숨어 있는 듯했다. 이후 나는 한층 더 깊은 명상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다양한 명상 기법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먼저 마음 챙김 명상을 시도했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지자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요인들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에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며 수용하는 힘을 기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다음으로 시각화 명상을 해보기로 했다. 상상 속의 평화로운 장소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곳에 자신을 초대하여 마음의 안식처로 삼는 연습이었다. 이 기법은 특히 일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얽힌 감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잔잔함을 가져다 주는 판타지 여행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상은 내 삶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한층 더 상쾌해졌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결국 나에게 명상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법 이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명상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으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자애로이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는 주변의 친구나 동료에게도 명상을 추천하며 함께 그의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그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